중금속은 부피에 비해 비중이 큰 금속을 말합니다. 구리, 카드뮴, 납, 수은, 크롬 등이 이에 속합니다. 환경 분야에서 중금속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물과 토양에 중금속이 섞이면 생태계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공해병인 온산병이라는 중금속 사고가 있었습니다. 70년대 급속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온산 지역에서 정유 공장과 비철 금속을 다루는 공단이 들어선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이름 모를 괴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경통과 피부병을 비롯해 심한 경우 전신마비가 일어나 집단 이주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납, 수은, 카드뮴 중독에 대해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금속 중독의 위험을 가진 것이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중금속 중엔 구리도 있습니다. 구리는 동식물에 필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그리고 지각에도 자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풍화작용이나 화산 폭발 등 자연현상을 통해 대기나 우리가 먹는 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강, 호수, 해양 등의 오염되지 않은 자연적인 환경에서도 구리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서 구리는 미량으로나마 섭취해야 하는 필수 원소입니다. 구리는 백혈구 생성, 뼈 생성 등에 관여하는 생체 효소 구성에 반드시 필요하고 결핍 시 장애가 나타납니다. 구리 결핍은 빈혈, 백혈구 감소증,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하루 2mg의 구리 섭취를 권장합니다. 나 구리, 인간의 몸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될 때도 있지. 구리를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축적에 의한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유해 중금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농도의 구리에 노출 시 두통, 발열, 간과 신장 손상, 면역 독성 등이 발생합니다. 어류와 갑각류, 조류는 포유동물보다 구리에 더 민감하다고 합니다. 금속으로서 구리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구리의 다른 이름은 동, 철동, 황동, 백동인데요. 각각 주석, 아연, 니켈 등이 들어간 구리의 합금으로 띄는 색깔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 같은 경우는 사용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일 수 있어서 이 동의 특징은 전기정도성이 좋다. 그리고 열전도성이 좋다.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은 전선이라든지 뭐 배전반, 분전반 이런 이제 통전 부분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 열전도율을 요구하는 뭐 용접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사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구리는 도구로 쓰기에는 너무 무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연이나 주석 등과의 합금 처리를 통해 좀 더 가공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사용합니다. 낯선 이름이지만 크로뮴도 조심해야 할 중금속 중 하나입니다. 크로뮴 화합물 중 특히 유명한 것이 삼각 크로뮴과 육각 크로뮴입니다. 삼각 크로뮴은 인체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체 내 당대사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 개선과 예방 등의 필수 불가결한 원소입니다. 하지만 육각 크로뮴은 도금 등에 사용되며 이것을 장기간 흡입할 경우 중독되고 염증, 궤양이 발생하며 코뼈에 구멍이 나는 비중격 천공이 발생하는 무서운 중금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병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나는 도움이 될 때가 있다고. 크로뮴은 상당히 해로우나 그 성능상 크로뮴 없는 산업 제품을 구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분야는 도색 분야로 자동차 도색 페인트처럼 금속에 색을 입히는 도색제는 100% 크로뮴이 들어갑니다. 크로뮴은 잘 녹슬지 않고 아름다운 금속 광택을 오래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 등 금속 재료가 녹슬지 않도록 하거나 번쩍번쩍 금속 광택을 내기 위해 단지 미적인 이유로
크로뮴 도금을 많이 쓰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중금속은 물질이 가진 본래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이로운 약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악용되면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물질이 독이 되는가, 약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양심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금속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칼, 창과 같은 잔혹한 전쟁의 무기면서 금속의 다른 이면엔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은 예술 소재로서의 면모도 볼 수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또한 금속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수한 금속 무기로 원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빼앗은 비극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우호적인 태도였지만 원주민들에게 금을 강요했고 급기야 총뿌리까지 겨누었습니다. 콜럼버스 시대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유럽 열강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발단 모두 즉 금속입니다. 유럽 열강들이 라틴 아메리카를 넘본 이유 중 하나는 금이 많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금속공예의 역사 또한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금속공예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데요. 신라 금관을 통해 세공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촘촘하게 연결한 금판 장식이나 금관 좌우에 기고리 형태의 드리개 장식까지 그 화려함과 섬세함은 지금의 기술로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불전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하는 백제 금동 대학로도 역사 속 금속공예의 기술을 확인시켜 줍니다. 정교한 누금 기법으로 만든 금장식 등은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 비춰봐도 최고로 꼽는 공예 기술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속을 이용한 무기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금속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파인 세라믹스, 복합재료, 고분자 재료 등과 같은 신소재가 개발되어 스텔스와 같은 첨단 항공기 및 최신형 전차의 장갑판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의 소재 또한 금속 원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입니다. 이 무거운 원소들은 원자핵이 분열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위협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금속 공예는 역시 현대에 와서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비금속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활 주변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에서 생활용품, 조각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금속이 예술 소재로서 사랑받고 있는 것은 금속 특유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 굉장히 강하고 또 긴장감도 주고 정밀하고 이런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색감을 잘 이용하면은 부드러운 어떤 예술 작품으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요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 우리 생활의 필수품 같은 그런 소재이기도 하죠. 금속을 단련하는 과정은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합금을 한 후 망치 같은 것으로 늘려서 판을 만듭니다. 금속판을 만들어서 자르고 이어붙이는 것을 판금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두드리기만 하면 금속인 나라도 깨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열 처리 과정입니다. 금속에 열을 가해 단단한 금속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작업 과정 중 금속 표면이 산화하여 산화물로 덮이는 산화 피막 현상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산처리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만드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금속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런 주전자도 이제 때려서 두들겨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모르쇠가 보면 형태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예,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맞는 형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금속은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루 위에서의 망치질입니다. 모루와 망치는 다양한 형태를 갖습니다. 작가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두들겨서 모양을 잡는 추가 작업을 하는데, 이때 조금씩 모양이 다른 모루를 이용해서 금속을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시켜 갑니다. 이때 모루와 망치의 궁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망치와 모루가 잘 만나면 금속을 두드릴 때 명쾌한 소리를 내는 반면,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텅텅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형태랑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이제 장신구 형태를 지금 이렇게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땜질은 같은 재질 또는 다른 재질의 두 금속에 열을 주어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진주 등으로 장식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가지는 특유의 빛깔과 질감은 오로지 금속공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기로서의 금속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예술로서의 금속은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을 주네요. 이러한 금속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아닐까요? 나무, 흙 등 다양한 소재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소재 중 하나가 바로 금속입니다. 특히 자동차, 선박, 열차, 항공기 등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통수단에서 금속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교통수단에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은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입니다. 특히 경금속 중에서 실형화도 가장 빨랐던 알루미늄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주요 소재입니다. 특히 두랄루민이라 불리는 알루미늄 합금은 항공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나 알루미늄. 가볍고 튼튼하지. 하지만 난 뜨거운 건 못 견딘다고. 그러나 초음속 비행기는 속도 마 2.7 이상이 되면 비행기의 기체 표면 온도는 200도 가까이 올라가죠. 이 온도에서 두랄루민의 강도가 떨어져 타이타늄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타늄은 알루미늄 합금보다 강도가 훨씬 높아 초음속 비행기의 기체 구조로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량화 소재로도 주목받고 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죠. 차세대 신교통 시스템의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자기부상 열차에도 금속이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레일과 바닥을 같은 극의 자석으로 만들어 열차를 레일 위로 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백 톤에 이르는 열차를 공중에 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초전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오뷴, 바나뷴 등 20여 종의 금속 원소와 나이오뷴과 저마늄의 합금 등은 냉각시키면 초전도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금속들이 초전도체가 되면 자석을 밀어내면서 열차가 떠오르는 자기부상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건축의 뼈대가 되는 철근은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철강재로 보통 탄소강입니다. 콘크리트 속에 묻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뼈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아파트, 극장, 빌딩 등 대부분의 건축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죠. 콘크리트 속에 금속을 넣는 이유는 뭘까요? 콘크리트는 높은 압력에는 강하지만 어떤 물체를 잡아당겨 늘어날 때 생기는 힘, 즉 인장력과 유연성이 부족해 균열을 일으키기 쉽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진 철근을 콘크리트에 보강하여 이로써 균열이 발생한 후에도 충분한 변형 성능과 견디는 힘이 확보될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 공법은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쳐진 구조 전체의 일체화로 구조적 성능이 우수하며 풍압과 지진에도 매우 강한 편입니다. 다른 공법에 비해 내구성도 좋습니다. 좀 더 일상으로 가깝게 들어온 금속들도 있습니다. 골프공을 칠 때 사용하는 골프채의 헤드는 나무로 된 것과 금속으로 된 것으로 나뉘죠. 금속으로 된 헤드를 가리켜 우리는 아이언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언 골프 헤드의 소재는 타이타늄이 주로 쓰입니다. 타이타늄은 인체의 피부와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 덕분에 골프채뿐 아니라 운동선수를 비롯해 스포츠를 즐기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에게 유용한 스포츠 용품으로도 활용됩니다. 캠핑 용품 분야에서도 타이타늄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하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추운 산속이나 캠핑장에서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는 머그컵이나 밥을 지어 먹는 코펠 등 캠핑 용품의 대부분을 타이타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변형시키면 본래 모양을 찾아가는 형상기억학금으로는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치료해주는 의료기구인 스텐트, 치아 교정용 철사, 치과용 임플란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상기억학금은 가깝게는 주방용품, 낚싯줄뿐만 아니라 우주선의 안테나, 태양 전지판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동수단부터 생활공간, 그리고 생활용품까지 인류에게 있어 금속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금속의 발전은 아직 진행 중이죠. 금속이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줄지 기대해봐도 좋겠네요.